자, 오늘은 2022년 얼마 되지 않았죠. 소방직 항목사 문제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오셔서 수업을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중요한 이유는 최근 트렌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이한다는 것은. 그래서 앞전 우리 국가직 문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직 차례인데요. 6월 지방직을 앞두고 이제 좋은 모의고사가 아닌가 싶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또 레귤러 수업이 기다리고 있어서 보겠습니다. 1번 봅니다.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는 모두 5부족이 있으니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류부 등이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쉽게 풀 수 있죠. 5부족의 소노부, 관노부 관련된 고구려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보시면 10월에 그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제천 행사도 있는 걸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고구려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이건 사만이고요. 그죠? 두 번째, 서옥제라는 혼인풍속이 있었다. 네. 고구려 혼인풍속, 서옥제가 있죠. 이렇게. 서옥제. 남편 서자죠. 네. 일종의 이걸 뭐라 불러요? 대릴 사이제.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은 사출도가 있으니까 부여가 되겠죠. 8조법을 고조선이 되겠죠. 이건 그냥 보너스 문제, 그냥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 난이도 최하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바로 2번 갑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가 있죠. 가로넣기 문제죠. 그러니까 가와 다를 주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거죠. 이게 네 문제가 나왔어요. 소방직에. 저는 한 문제 정도, 많아야 2문제 정도 예상을 했는데 4문제 정도 출제했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왔고요. 이게 시험에 대한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시험은 거의 대부분 시대 흐름을 읽는 거거든요. 암기해서 푸는 문제 한 문제도 없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말 그대로 가로넣기 문제죠. 가 갑니다. 고구려 왕 거련이, 거련이라는 사람은 이제 장수왕의 본명이죠.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나왔어요. 3만 명을 끌고 와서 왕도에는 환상을 포위했다. 오늘날의 서울이죠. 고구려 군대가 군사를 4방향으로 나누고 협공하여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성문을 놓았습니다. 장수왕이 475년 한성 점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백제죠. 쉽게 해서 그 당시니까 백제를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직접 보병과 기병 50만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난병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시호를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산성 전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백제 성왕이 되겠죠. 네. 연도는 564년. 요 사이에 하나 골라내는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했다. 이건 562년 얘기. 진흥왕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백제가 이시담노를 왕족을 파견하였다. 무령왕. 요 사이에 무령왕이 들어가면 되겠죠. 고구려가 국내에서 이것도 잘못됐구나. 연도가 잘못됐어요. 고구려가 국내에서 수도를 충격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지문은 진흥왕이 될 것 같고요. 3번 지문은 유리왕에 대한 얘기. 이게 잘못됐거든요. 쏘리. 554년, 562년 맞아요. 이렇게 가면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중 백제가 마한의 자연스럽다. 근초고왕에 대한 얘기.
4세기 상황이니까 전혀 아니겠죠.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착각했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도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여러 학생이 글을 읽어 3등급으로 벼슬길에 나갔는데 춘추자시전 혹은 애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여 논어와 효경 모든 밝은 자를 상품으로. 독서상품과에 대한 얘기. 그냥 중학교 정도 수준입니다. 원숭아이는 거 아시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가로놓기 문제죠. 시대 흐름을 묻는 문제입니다. 영계소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당의 강경주 대응하였다. 영유왕입니다. 영유왕 642년. 두 번째 질문. 고려가 당 태종이 이끄는 대군을 안시성, 재작년에 또 나왔네요. 네. 안시성 싸움 645년. 자, 가로놓기 문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그래프를 건져놨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그래프 밑에 관산성 전투, 그 다음에 살수대첩 하나 잡으면 되겠죠. 네. 612년. 백제멸망 664년, 660년. 그 다음에 기볼포 전투 676년. 나당 전쟁의 결과죠. 나당 전쟁 신라가 마지막 승리한 전투, 금강하구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그 사이에 들어갈 거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다음 문화유산이 소재된 지역에 있었던 지역 사실로 옳은 것. 되게 지역사를 물어봤죠. 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냥 다 풀 수 있는 문제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첫 번째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두 번째 마찬가지 익산 안국리 석탑입니다. 익산 안국리 5층 석탑. 이 지역의 사실로 옳은 것. 익산에 대한 얘기죠. 1번 안승의 보덕국을 건국하였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안승에서는 보덕국 익산인 거 다 아시죠? 네. 두 번째 매소송 전투. 기볼포 전에 나당 전쟁이 제일 먼저 벌어졌던 전투가 경기도 연천에 벌어졌던 나당 전쟁의 승전입니다. 신라가 승리한 내용 중 하나가 매소송 전투입니다. 진흥왕 순수비는 여러 군데 있죠. 네. 그러나 익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진흥왕 순수비는 우리 알다시피 서울에 있었죠. 북한산비도 있고, 그 다음에 창녕비도 있고, 그 다음에 함경도에 있는 마운영비, 그 다음에 항초령비 등이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익산하고는. 4번 원종 애노이나, 이건 상주죠. 사벌주라고 그러죠. 네. 오늘날의 경상북도 상주시에 해당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갑니다. 6번 문제가 선생님이 보는 견해로 난이도가 가장 높았다. 이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높았다. 도대체 6번 문제가 뭐길래 이렇게 어려웠을까?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유추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왕께서 부지런히 힘쓴 지 42년 만에 큰 공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하루아침에 집안 사람들의 하로 인하여 설당을 잃고 투항하였습니다. 일단 투항이 하나 밑줄고 봐. 투항했어요. 누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자기 임금을 버리고 반역한 아들을 섬긴다면 무슨 얼굴로
천하의 의로운 선비들을 보겠습니까? 반역한 아들이 밑줄 긋습니다. 네, 아들이 반역을 했답니다. 하물며 듣자니 고려의 왕公께서는 마음이 어질고 후하며 근면하고 검소하여 민심을 얻었다고 하니 하늘에 계신 듯 합니다. 거기 고려 왕공은 왕건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사만의 주인이 될 것이니 어찌 편지를 보내 우리 왕을 문안 이루하고 겸하여 왕공에게 겸손하고 정중함을 보여 장래의 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네. 후백제 왕이었던 견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발해를 권고하였다. 대조행이죠. 관련 없죠. 두 번째 고래에 기순하였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죠. 견훤이 넷째 아들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해요. 첫 번째 아들이었던 신검이 금강을 제거하고 견훤을 우리 알다시피 김제 근산사에 유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견훤이 탈출하죠. 탈출한 다음에 다시 왕건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쉬운 문제인데 이런 류의 공부를 안 하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렵겠죠. 이건 어차피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제였다. 철원의 수도를 정할 때 궁예죠. 궁예에 대한 얘기.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왕건입니다.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건을 할 때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견훤이라는 사람도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아시죠? 정계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발을 정자. 네, 정계. 견훤의 연호가 정계입니다. 궁예도 연호를 씁니다. 네. 궁예도 마찬가지 정계라는 연호를 쓰죠. 네. 근데 궁예 연호는 좀 다르죠. 한자가 다릅니다. 이런 게 나오면 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한자가 다른 동일한 연호를 쓰고 있더라고요. 정계, 그 다음에 견훤과 궁예에 대한 얘기. 됐죠? 문제 6번 됐고요. 문제 7번으로 바로 갑니다. 문제 7.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탐구 주제로 적당한 거랬죠? 이거 딱 선생님 보는 순간 이렇게 느꼈어요. 한능검 스타일이다. 네. 문제 스타일 자체가 한능검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라의 벼슬하는 자는 바로 기한 가문 출신의 관리들이며 이들은 가문의 명망으로 서로를 높인다. 나라의 재상은 대부분 훈척을 임명한다. 선정부터 이씨 후손을 비로 맞이하는데 예종도 세자 때 이씨의 딸을 맞이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경원 이씨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최사추는 문원공 최충의 손자이다. 최충에 대한 얘기. 이 세력들이 뭐냐고 물어보죠. 문벌 귀족 스타일. 문벌 귀족들. 그냥 주론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문제 8번 갑니다. 다음 건의문이 올려진 이후에 발생한 사건. 사건 이후에 이것도 마찬가지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엎드려 살펴보건대 적신 이음이는 성품이 맹수처럼 잔인하여 임금님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들을 능멸하였습니다. 임금의 자리마저 흔들려고 했기에 하가 불꽃처럼 일어나고 백성들을 살 길이 아득하였습니다. 신들은 폐하의 신령스러운 이음을 빌려 단번에 그들을 소탕하였습니다. 온 하강대 폐하께서 낡은 제도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심이 오로지 태조의 올바른 법을 따르시어 중흥의 길을 환히 여시길 바랍니다. 이에 3과 10가지 사항을 하렵니다. 이음인을 제거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죠. 최충원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시무처가 올렸다고 그러죠. 이제 봉사 10조라고 그러죠. 네, 명정에 올린 거죠. 자, 이후의 사건으로 발생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이방의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보시죠.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 세 사람이 첫 번째 무신 정권을 일으켰던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경대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민, 그 다음에 최충원. 그래서 아까를 쓰다 세우라고 그러죠. 정, 경, 이, 최. 최충원 다음에 누구겠어요? 아들이었던 최유가 바톤을 물려받게 되죠. 정방과 삼별초가 설치되었습니다. 최후에 대한 얘기. 정방, 삼별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착중경 이자겸을 제거했다. 이건 한참 전 얘기죠. 1126년이니까. 그 다음에 묘청이 국호를 대의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한참 전, 1135년. 무신정권 전에 문벌 귀족식에 대한 얘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자, 고려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 보겠습니다. 가, 속현, 나, 향수부곡, 다, 정호. 그다음에 라, 백정.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다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습니다. 다. 정호는 서리, 향리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죠. 수족구이라는 걸 받죠. 두 번째, 가와 나의 수령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라는 백정이죠. 라는 다와 달리 직역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직역이 밑줄 그었습니다. 그 직역이란 것은 나라에서 할 일을 정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써놓으세요. 직역에다가 나라에서 하는 일을 지정해주는 일을 갖다 직역이라 불러요. 네. 서리, 그 다음에 향리, 하급장교는 정해져 있죠. 하는 일이 정해져 있죠. 근데 거기 나와 있던 백정이 있잖아요. 백정은 그냥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의 백정은 그냥 일반 양민이에요. 조선의 백정은 우리가 저 사람의 종사자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 나의 주민은 나. 향수복이죠. 나의 주민은 과거를 통해 하급 관료가 될 수 있다. 우리 알다시피 불가능합니다. 향수복은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고 과거 시험도 불가하고 대학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신랑 역천이다 이런 질문을 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옳은 것. 농서입니다. 1492년 성종 때 간행하였다. 곡물 이름을 이두와 한글로 표기했다. 저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 보고했다. 경기도 지역에 관행.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에 살았던 2번의 지금 강희맹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양장록이죠. 옛 시흥시의 조선시대 명칭이 금양입니다. 그래서 금양 지역에서 강희맹이 직접 농사지었고 농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농민들이 농업 기술을 그대로 실천해 받고 책으로 남겼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1번으로 바로 갑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넣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넣기 문제입니다. 가보죠. 허적과 허견의 사가의 부가 왕실보다 많은 것은 백성의 피땀을 뽑아낸 물건이 아닌 것이 없으며 복성군 이 남은 집 재물의 허적과 허견보다 많으니 지금 정모란 뒤에는 모두 백성을 구해주는 비용으로 돌리면 어찌 조정이 아름다운 뜻이 아니겠습니까? 허적 밑줄 그었습니다. 허적. 허적, 호목, 그 다음에 윤선도.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붕당사에서 남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거당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서인 송시열 같은 사람들에게 제거당하게 됩니다. 이걸 일명 우리는 경신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신한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송시열은 살림의 영수로 나라의 형세가 고단하여 약하여 민심이 물결처럼 험난한 때 감히 송의 철종을 끌어내어 오늘날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은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원자의 명호에 밑줄 긋습니다. 경신왕궁 우리 알다시피 숙종 때 얘기입니다. 네. 숙종과 사이에 장희빈이 있죠. 네.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의 왕의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송시열이. 그래서 장희빈의 아들을 왕자로 삼아서 앞으로 추후에 왕이 앉히려고 하는 계획을 송시열이 거부하는 겁니다. 이 결과 장희빈이 숙종에게 얘기해서 결국은 송시열 같은 사람이 제거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사 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 사이에 벌어질 뭐냐는 얘기죠. 그러면 경신왕국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주권 세력은 서인이죠. 서인이 권력을 잡았다고 답이 돼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즉 송시열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정권을 주도하게 되었다. 정열이 법안 사건, 이건 선조 때입니다. 네. 2번 지문은 선조 때. 그 다음에 노론이 영인군의 세제 책봉을 주장하였다. 이건 3번 경종 때.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붕당 간의 대립이 발생하였다. 예속 논쟁이라 보통 얘기하죠. 이건 현종 때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동안 안 나오더니 갑자기 한국에 대한 문제가 갑작스럽게 나왔죠. 그래서 한국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 12번. 밑줄기로 앙이 제기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 후금이 명예에 명하여 전쟁을 포고하자 명은 조선의 원군을 요청하였다. 왕은 강홍림을 도원수로 삼아 군제의 명을 지원하게 하다. 적극 나서지 않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였다. 잘라버리세요. 그냥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다 맞으라고 주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강혜원과 강홍립 천과 명예 전쟁에서 강혜원이 강홍립을 파견하죠. 명예 요청이 있죠. 그래서 명예 요청에 따라서 강혜군이 강홍립을 파견하죠. 근데 청하고 일합 한번 싸워보죠. 한번 깨집니다. 그러자 강홍립이 청에 항복을 하게 된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즉 강해군 시기 사실로 옳지 않은 거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허준이 동의보감을 만들었다. 맞고요. 경기도에 하나요. 대동법을 시행했다. 맞고요. 국방력 강화를 해 5군영 체제를 완비하였다. 5군영 체제를 완비하신 분은 숙종 때 금이영이 설치되면서 5군영이 완성됩니다. 됐죠? 기존에 어영청, 수어청, 총류청,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훈련도감, 이렇게 합쳐지면 5군영이 만들어지죠. 훈련도감, 어영청, 총류청, 수어청, 이렇게 해서 5군영. 이렇게. 요 훈련도감은 선조 때, 그죠? 요거 세 개는 인조 때. 물론 총류청은 인조 때 만들었지만 효종 때 활성화되죠. 총류청이 아니라 잘못 적었다. 이렇게 효종 때 어영청 됐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가식이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어려운 때를 만났으나 하늘이 도와 이 길을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이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글을 올려 황제의 칭호를 올리려고 제의하였다. 여러 차례 사용하다 끝내 사용할 수가 없어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땡땡땡으로 정하였다. 승정원 읽은 게 조선시대죠. 당연히 황제에 대한 얘기가 대한제국에 대한 얘기 되겠죠. 옳지 않은 것.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맞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지게 발급하였다. 맞죠? 지게 밑줄 그어야 되겠죠. 지게가 나오면 항상 알아야 할 거죠. 플러스 양전사업을 해야 되겠죠. 양전사업. 지게는 근대적 토지대장을 얘기합니다. 양전사업은 은결을 찾는 겁니다.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토지를 찾아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즉 국가 예산을 확보할 목적이 되겠죠. 대한제국시 고정항제 했던 사업 중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양전사업과 지게입니다. 3번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죠. 문제 14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 가로넣기 문제죠. 이렇듯 시대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임금은 변이 일어났던 소식을 듣고 급히 대원군을 불렀으며 대원군은 난병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모곤란에 대한 얘기. 나죠. 청나라 제독 군문 원세계가 대궐에 들어와 호위했다. 일본 군대는 퇴각했으며 임금은 북감에 횡차했다. 홍영식과 박영효는 죽임을 당하였다. 박영효, 김옥균, 서강보, 서대필 등이 일본군을 끼고 도망쳤다. 임금이 항공할 때 원세계는 하두감에 주둔하고 있었다.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 연도는 다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겠죠. 이 정도는.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물어보겠습니다. 2년 사이인데 2년 사이에 사건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모곤란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선택지 고르면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이모곤란을 결과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모곤란, 그 다음에 재물포 조약, 태극기를 개항하게 되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지 고르면 되겠죠. 임재태, 글자만 따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임재태. 볼까요? 1번 집은 궁극기무처 1895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보개혁의 주무관청이죠. 두 번째 질문.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이 차 수신사 이후에 영남 만인소를 올리고 사이에 안 들어가죠. 세 번째.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변경했다. 거문도 사건. 이 목적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 이런 목적으로 거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4번. 조선은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 간에 처음으로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 이건 되게 중요한 지문으로 선택지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암기를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가부터 라의 민주화운동에 일어난 순서를 물어봤습니다. 네, 선후관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죠. 첫 번째, 부마 민주항쟁. 부산과 마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부산과 마산 지역에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기였겠죠.
나 3.1 민주구국선언 1976년입니다. 3.1 민주구국선언 1976년. 이건 뭐 김대중, 뭐 함석헌, 뭐 제야 인사 이런 분들이 명동성당에서 일어났던 것. 이 앞전에 이런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3.1 민주구국선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다. 출제 포인트다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연도가 암기 필요합니다. 했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6월 민주항쟁. 우리 영화로 나왔던 1987. 네. 박종철, 이한열의 희생이 있었죠. 네.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고문에서 당하게 되고 이한열은 연세대학교 학생인데 체류탄에 맞아서 죽게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6월 민주항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6월 민주항쟁 핵심은 뭡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의 선거 얼마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간접 선거였죠. 간접 선거를 갖다가 이제 직접 선거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선거를 하게 됐죠. 87년 이후부터.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1987의 가장 핵심 내용. 라지문 5.18 민주화운동 1980년 강주 민주화운동을 보통 얘기하죠. 1980년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 1917년 대동단결 선언 발표 참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상하이시 이동영 등과 한국 독립당 결성, 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삼균주의를 제창했다. 요거의 힌트에 거의 대부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조소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몇 번이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바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끝에 줄 봐보시죠.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즉 밀립대 설립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920년대 초가 되겠죠. 사실 옳은 것. 1번 조선이 발행한 신문을 검열하였다. 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1920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됐는데 신문을 검열하게 되었다. 요건 이제 우리 검열하겠다는 얘기는 신문지법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1917년에 신문지법이 만들어서 얘들이 사전 검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적 근거가 신문지법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공충을제를 시행한 미국을 강제로 거출했다. 몇 번? 2번 질문. 상진의 후반. 3번 질문 뭐야? 태형령 1910년대. 이건 조선인에게만 해당됩니다. 그죠? 조선인에만 해당됩니다. 조선인을 맞아도 된다는 얘기. 노동력 동원을 위해 국민징용령 1939년 이후에 국민징용령이 등장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자, 다음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6월 30일 한시경 일본군의 전투부대가 지나간 뒤 화물장 세우고 본대가 대전장으로 들어갔다. 대전자령 위치로 있습니다. 대전자령 위치로 있습니다. 이거 알다시피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했고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1930년대 초 한중연합작전.
한중연합작전 하게 된 배경이 있죠. 1931년에 만주사변이 발생하죠. 즉 일본 애들이 만주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럼 중국 애들과 조선 사람들은 공통의 적이 하나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 한중연합작전을 펼쳤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지청천, 그 다음에 양세봉, 우리 30년대를 빛낸 대표적인 민족주의 계열, 그 다음에 양세봉이 알다시피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인사이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대전제령, 지청천이니까 뭐야? 그럼 이거 한국 독립군이 되겠죠. 1번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포. 이 정도는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한국 독립을 승리했던 것, 동경성, 경박포, 쌍성보, 대전자 전투에서 승리했던 전투 대표적인 것. 영릉과 조선혁명군이죠, 여기는. (6월) 지방직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30년대 한중연합작전. 네. 중반 6월하면 이제 조선 의용대에 관련된 부분들, 조선 의용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겠죠, 기본적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9번으로 바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조 구백동화 규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하게 하여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독합니다. 백동화임이 줄였습니다. 교환을 이제 제출한 구백동화는 모두 화폐 감정인지 감정하도록 하여 화폐 감정인은 탁지부 대신이 임명합니다. 이게 생략. 네. 메가타의 화폐 계획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 화폐를 무력화시켜 버렸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화폐였던 엔화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버렸습니다.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바로 갑니다. 한국 상업자본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래서 상인들이 되게 큰 타격을 받죠. 재정공부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됐다. 맞죠? 전한국에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게 되었다. 전한국은 1883년에서 84년까지 연도가 맞지 않죠?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한국에서 화폐를 발행한 것은 우리 알다시피 민비 정권입니다. 민비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전한국은. 민비 정권을 만든 게 전한국입니다. 뭐라 할까요?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중국의 동전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이걸 사용 금지 때렸어요. 그래서 민비 정권이 만든 게 전한국에서 만드는 화폐를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화폐가 뭐죠? 이게 당오전이에요. 기존 화폐 가치 5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전한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4번 일본 제1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실 확보했다. 그렇죠?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마지막 풀어봅니다. 다음 설명을 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 이것도 예상했던 문제죠. 딱 3가지 나올 수 있다.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세 개 돌려막기 합니다. 네,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남북한의 유행감으로 한반도는 평화의 공정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 통일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루고 나누어 가야 합니다. 유행감 하나 때문에 어떻게 노태우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얘기.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됐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은 뭐냐? 남북 기본합의를 채택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7.4 남북 공동선언을 발전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3번 6.15 남북 공동선 김대중. 2차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막 공부 잘하는 분들은 그냥 다 맞았거나 하나 내지 두 개 실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어렵지 않게 나왔다 생각을 하는데 또 공부를 좀 게을리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부 좀 하신 분들 기본으로 봤을 때 9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공부 안 하신 분들 80에서 85 정도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인 만큼 고득점을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소방직에 대한 기출문제 2020년 것 간단하게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마치겠습니다.